자, 이제 인조가 왕이 됐습니다. 자, 외교 정책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중립외교를 했다면은 이제는 친명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 그 인조 반정의 공신이 누가 있냐면 이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문제가 꿈을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루고 난 다음에 문제라 그랬죠. 여기는 이괄이가 인조 반정 이후에 나 왜 1등 공신 안 주냐고 난을 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가 웃기는 놈이네 그러면서 진압을 했더니 이 자식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는 후금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후금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 당신들을 좋아한 광해와 북인을 몰아내고 여기 있는 중국 명나라를 칭송하는 인조와 서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후금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쳐들어왔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정묘년에 오랑캐가 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이것을 정묘호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막았습니다. 어떻게 막았냐? 힘으로도 막았지만 잘 달랬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찌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둘이면 이건 상놈 아닙니까? 형님이라 부를 테니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형 좋아 그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후금이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 이제 청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는 사실상 망해서 미음만 남아있어. 그냥 호흡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청나라 여진족이 뭐라고 부르냐면 야, 니네 아버지 명나라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4대 관계를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서인남인 할 거 없이 당시 집권 세력들은 파가 둘로 갈려요. 전하, 나 진짜 열받네. 나라가 망할지라도 어찌 아버지를 죽인 저기는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화친을 배척합니다. 전쟁합시다. 라는 척화파가 등장해요. 그럼 척화파는 뭐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죠?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명분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희는 화친을 주장합니다. 일단 형님 하면서 시간 좀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때 전쟁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강조한 사람들이죠? 실리를 강조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인조도 역시 유학자 출신이었고 그래 의리로 가자. 나라가 망할지라도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척화파의 손을 들어줬고 여기는 청나라는 그래 죽는 게 소원이라면 죽여주마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 벌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어진 병자년에 벌어진 여진족 오랑캐의 난동사건 병자호란이에요.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 호떡 알죠? 호떡. 그게 오랑캐 떡이란 뜻이야. 호복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오랑캐가 입는 옷이에요. 호빵 알죠? 호빵. 그건 그냥 호호 불어서 호빵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이 벌어지는데 이 병자호란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커요. 이게 병법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자호란 때 우리가 어떻게 작살이 나냐면 자 보세요. 청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전쟁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수성전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청야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민가와 식량을 다 불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성에 딱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이제 방어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성이 함락되면 그 다음 성 함락되고 이런 식인데 여기는 청나라는 당시에 상상하지도 못한 전술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제 장군들이 청나라가 쳐들어올 길목을 예상하고 길목에 있는 성에다가 딱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는 청나라 군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우리가 생각한 경로가 대략 이런 경로라면 그 경로를 벗어나서 훅 하고 다른 길로 훅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지나쳐버려갖고 우리나라 서울 은평구 쪽으로 막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 아니라 배후를 친 겁니다. 배후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인조가 정묘호란 때는 여기 서쪽 인천 앞바다에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강화도로 딱 도망가려고 봤더니 이미 서울 은평구 쪽이 막힌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남쪽에 있는 성남의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서 포위당한 거예요. 이게 남한산성 포위당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청나라 군대가 얘기했지. 내려와. 여기는 인조는 고민하다가 결국 끌려 나옵니다. 맨발로. 어디로 끌려가냐면 오늘날 잠실 롯데월드 옆에 고수부지로 끌려가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온난화가 없었고 한강이 다 얼어 있었어. 그러니까 한강으로 끌려가.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단을 쌓고 그 위에 딱 이러고 거만하게 앉아있고 삼괴구고두례라고 그래가지고 인조가 9번 절을 하는데 삼괴구고두례의 특징이 이마가 얼음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쿵소리 나게 절을 해야 돼. 이마가 깨집니다. 온몸이 피범벅되고 눈물범벅이 되죠.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삼전동 있잖아요. 삼전 나루터. 거기가 지금 고수부지 그쪽이에요.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삼괴구고들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꽁꽁한 한강 바닥이었어요. 자, 어쨌든 여기는 고생했던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고 굴욕적으로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우리 백성들도 피해를 입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놀이개로서 여겨지다가 나라에 다시 보내지는데 다들 이렇게 배가 불러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조선의 남자들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이런 욕보임을 당했구나. 미안하다가 아니라 어디 오랑캐놈의 씨를 받아가지고 재수 없어. 같이 못 살아. 이래버린 거예요. 정말 못난 남자 아닙니까? 지가 못 나가지고 자기 와이프 못 지켜놓고 같이 그래갖고 국법으로 같이 살게 해요. 그래도 따로 처벌 드리거나 죽을 때까지 놀림을 줬던 게 당시 우리나라 조선 여성이었습니다. 그 조선 여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고향으로 임신해서 돌아오는 여자, 환양녀가 된 거죠. 오늘날도 이 의미가 바뀌어서 행실이 부적절한 여자를 일컬을 때 발음이 좀 다르. 환양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런 욕 잘 안 하죠. 뭐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한 30분 늦은 거야. 이 환양년이 미쳤나 늦구나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 안에는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의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자만 끌려간 게 아니고요. 당시 인조의 두 아들도 끌려갑니다. 당시 세자였던 소현세자 끌려가고요. 그리고 복림대군도 끌려가요. 소현세자가 첫째, 복림대군이 둘째예요. 근데 끌려가서 이제 갖은 욕보임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인조는 무엇을 바랬느냐?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갔더니 청나라 별로더라고요. 저기는 원수의 나라. 아버지 이마에 난 흉터를 고쳐드릴게요. 복수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소현세자는 당시 17세기를 살았지만 21세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청나라에 가서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바라봤던 여진족 청나라는 오랑캐 짐승의 나라인데 굉장히 문물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여러 기술을 받아들여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 이게 청나라의 벼루입니다. 청나라에 갔더니 이렇게 기술이 발달했더군요. 청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입시다 라는 진보적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동생 복림대군은 뭐라 그래요? 형님 미쳤어요? 아니, 망한 우리 아버지 나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잊었어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청나라를 정벌해야죠. 아니야, 청나라와의 전쟁은 현실적이지 않아.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아, 형 왜 그래? 서로 싸이고 있는데 인조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 복림대군 편을 든 거죠. 그냥 소현세자한테 벼루를 집어던졌다. 야, 이 자식아! 그리고 이유도 없이 여기는 소현세자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혼나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혼나서 죽을 것 같으면 지구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독살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미스터리인데 추정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소현세자 죽었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인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인조의 복수를 해주는, 인조 입장에선 최고의 효자 중의 효자, 효종이 그 다음 왕이 돼요.